부부의 창조적 대화법. 이번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대화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대화를 통해 정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대화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이얼로그는 의미가 흐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부부간의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공통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대화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깊어지기보다 벽이 생기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하다가 관계가 더욱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부의 창조적 대화법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족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대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50 삶이 선생이다 책을 통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모든 대화에서 창조적인 소통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의 창조적 대화법.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대화를 통해서 정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대화를 뜻하는 어휘 다이얼로그는 그리스어 다이아로고스에서 유래했다. 디아는 영어로 수루, 통과하여, 사이로 등의 뜻이고 로고스는 워드, 말을 뜻한다. 어원을 보면 대화는 우리 내부와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여 흐르는 말의 흐름, 즉 의미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철학적 사색가 데이비드 봄은 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의미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혹은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화는 토론과는 다르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은 퍼커션, 충돌, 컨커션, 충격 등의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제시된 관점을 분석하고 나눈다. 데이비드 봄은 토론도 분명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토론에서는 마치 탁구 게임처럼 점수를 따고 이기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반면에 대화에서는 누구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로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시도도 없다. 대화는 거래나 협상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대화는 의미의 공유이며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다.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공통 의미가 만들어지고 함께 공통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를 이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된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 한 사람이 말하고 상대가 그에게 반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작용 안에서 오류가 존재한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상대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것과 상대가 이해한 것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다.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과 상대의 관점 모두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창조적인 대화이다. 창조적인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공통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가족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진화한다. 부부가 대화할 때 그리고 가족 간에 대화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기려고 하는 태도이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할 때 대화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대화를 통해 공통 의미가 만들어지고 접착제처럼 가족을 끈끈하게 해주는 경험조차 할 기회가 없어진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따라서 대화에서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은 첫 번째,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충고한다거나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진실된 대화를 이끌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겠지만 누가 더 대화하고 싶겠는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지루하기 짝이 없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건 틀렸다. 내가 맞다.
하는 말들이 오가는 대화는 이미 대화가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너는 안 돼.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니?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하는 남편이 아내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말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를 주눅 들게 만들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감정적 학대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 봐야 한다. 심리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대화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 상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불안이 있다면 진실하게 말하면 된다. 또한 상대가 이러한 내면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진정성 있게 말해주면 된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신뢰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인 대화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공통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성과 일관성이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자신의 기존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사고를 거쳐 나온 기존의 생각을 유지하고 방어하려 한다면 결과는 실패이다. 갈등만 가중시키는 고통스러운 대화가 된다. 대화를 잘하는 두 번째 조건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의 풍족함을 나누려고 해야 한다. 의존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원하고 바라는 게 많으면 실망이 따른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부라는 관계를 이용해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대화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상대의 억지로 맞추려는 행동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갈등을 초래한다. 나의 주장이나 생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겠다거나 상대의 억지로 맞추겠다는 태도는 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느낄 때 서로의 대화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하면 할수록 상대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피곤하다로 결론 지어지기 일쑤이다. 세 번째는 상대의 말에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인다. 대화가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찾아 무장하고 공격할 준비를 한다. 상대가 얘기할 때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갈등의 틈새만 더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부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일단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후련했다. 라는 말이 가장 많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이유는 상담자가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공감이 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 공감하기 위해선 관심을 두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상대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봐 주어야 한다. 요즘 마음이 어때?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피곤해 보이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은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진다. 물어봐주고 들어주면서 가족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문제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는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공감의 힘이다. 너의 힘듦을 나누고 너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싶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마음은 감동을 한다. 마음이 열린다. 지지와 응원의 에너지를 받으면 용기와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네 번째는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이들 간의 공통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화를 잘하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은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야라는 공통 의미가 공유되었고 참여의식이 생겨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 의미가 점점 대화 당사자 간에 공유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은 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식이 공유된 것이다. 해결책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견된다. 이것이 대화라는 활동의 유용성이다. 다섯 번째는 대화할 때 남을 탓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의 원인을 상대에게 찾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에서 찾는다. 사람은 상대의 말에서 품고 있는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원망한다는 태도가 느껴지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 진실성 있는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연다.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식 없이 말하면 된다. 이럴 때만이 듣는 상대도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 듣게 된다. 마음의 지혜에서 김경일 교수는 원하는 것을 잘 숨기고 꾹꾹 눌러 담을수록 원숙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잘하는 부부들은 따로 주제를 정하지 않는다. 대화가 일상이고 일상이 대화이다. 일상의 삶에서 대화하며 함께 공유하고 공동 의미를 찾는다. 가족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가족을 함께 이끌어간다. 대화 정신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대화가 어려운 부부일수록 나를 잡아 마음 잡고 대화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를 한다. 평소에는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화가 많지 않으니 함께 의미를 공유하는 일도 적어지고 가족의 일에 주체적인 참여의식도 줄어든다.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하니 대화는 항상 무겁고 심각하다. 대화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대화가 뜸해지니 사이가 소원해지고 할 말은 계속 줄어든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10년 넘게 각방 생활하는 부부도 있다. 한 남편의 사연은 여행을 가도 각방을 예약하고 같이 자더라도 바닥에 내려가 따로 잔다고 한다.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니 점점 대화가 없어진다. 16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과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는 아내도 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옆집 아저씨와 같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모른 채 10년, 20년을 대화 없이 지내온 당연한 결과이다. 서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대화가 없으니 남처럼 살게 된다. 허구한 날 싸우거나 10년간 대화가 없는 부부에게 그런데 왜 이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살림은 잘해요. 또는 책임감은 있어요. 등의 이유를 댄다. 이 대답이 지침이 된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 의미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부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면 곧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때를 가리지 말고 일상에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야 한다. 꼭 결론을 지으려 하지 말고 가볍게 주고받으면 된다. 이렇게 태도만 바꾼다면 대화를 통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대화라는 활동 자체가 해결책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한 이유이다. 니체는 결혼 생활은 길고도 긴 대화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 사람과 늙어서도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늙어서도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인 결혼이다. 언어는 인간에게만 허용된 신의 도구이다. 인류는 언어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였다.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쓸 수 있었다. 결혼 생활도 삶이다. 결혼 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언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할 때 결혼이라는 창조적 역사를 잘 써나갈 수 있다. 대화는 결혼 생활의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신이 보내준 선생이다. 50. 삶이 선생이다.